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곤충들도 부쩍 늘었는데요. 곤충들이 알고 보면 우리 생활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과학서재 시간에는 꿈틀꿈틀 곤충 왕국의 저자, 곤충생태교육연구소 한영식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 책을 소개하는 코너니까요. 꿈틀꿈틀 곤충 왕국 어떤 책이고요?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신비롭고 다채로운 곤충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된 모든 분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호기심 많은 그런 곤충을 좋아하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자연교육을 돕는 그런 숲해설가나 아니면 부모들을 위해 쓴 곤충 이야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다양각색의 그런 곤충들을 해설해주는 책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곤충들을 갖다가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책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쓰다 보니까 아이들의 눈높이로 쓴 책이 좀 필요해서 그런 의성어하고 의태어가 살아있는 그런 책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만화처럼 그려진 곤충을 책으로 보다가 직접 나가서 보면 신기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곤충이 많이 또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위에서 보통 어떤 곤충을 볼 수 있나요? 우리 주위에는 나비나 꿀벌이나 아니면 무당벌레, 노린재, 잠자리 이런 거는 물론이고요. 꽃등에나 잎벌레, 풍뎅이, 집게벌레, 먼지벌레 같은 그런 다양한 곤충들을 주변에서 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사람들은 공원에 이렇게 무슨 곤충이 살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요. 한 1시간 정도만 우리가 공원에 사는 곤충들을 찾아봐도 50여 가지 이상의 그런 다양한 곤충들을 실제로 좀 만나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곤충박물관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매미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름이 오는 소리라고도 하는데 매미 소리가 어떻게 보면 정겹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소음이거든요. 특히 매미에 따라서는 공사장 소음 정도의 울음소리를 내는 매미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매미인가요? 매미 중에 제일 좀 시끄러운 매미가 우리나라에서 덩치가 제일 큰 매미인데요. 그 이름은 말매미입니다. 근데 이제 말매미는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를 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가로수를 우리가 보통 심죠. 예. 그래서 가로수를 심으면 가로수 해충인 매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리가 제일 시끄러운 그런 말매미가 들어와서 이렇게 울게 되면 참매미나 애매미처럼 이렇게 좀 덜 시끄럽게 우는 매미들은 그 말매미 소음이 또 시끄럽다고 의사소통이 힘들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시일수록 말매미만 많이 서식하게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자동차 같은 소음 공해가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매미들도 서로 내 그 의사소통을 알릴 수가 없다 보니까 더욱더 크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시골 매미는 정겨운 거고요. 도시 매미는 좀 까칠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 비 때문에도 매미가 더 운다고 하던데요. 빛공해 때문에 또 매미도 좀 피해를 보는데요. 수컷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웁니다. 근데 밤에 불을 켜놓으면 아직도 아침인 줄 알고 또 밤새도록 울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해가 뜨니까 또 울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겠군요. 아주 피곤한 매미가 요즘에 만성피로에 시달리겠어요. 그래서 만성피로는 우리보다는 매미가 더 많이 쌓여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매미의 그 발음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은 우는 근육인데요. 그 울음 근육 자체가 계속 사용해도 지치질 않아요. 그래서 매미는 목소리가 쉬지 않습니다. 매미들이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밥 먹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수컷이 이제 암컷한테 이렇게 자기를 알리는 거죠. 짝짓기를 위해서. 그래서 암컷은 울지 못하고요. 수컷만 울음을 울게 됩니다. 예. 자, 도시의 소음 때문에 말매미의 목청이 크기 때문에 말매미가 살아남고 그래서 결국 보면은 좀 독한 녀석들이 살아남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곤충도 많이 변화했을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곤충들은 좀 밀려났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도시화 산업화 때문에 숲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살았던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소똥구리 같은 곤충도 도시화 때문에 많이 이제 우리 곁에서 좀 떠나게 됐고요. 그 외에도 물장군이라든지 반딧불이 이런 곤충들도 예전에 너무 쉽게 봤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숫자가 많이 줄어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도시화 산업화가 일어나니까 탄소 배출량이 많아졌죠. 근데 그런 탄소 배출량 때문에 기후 변화를 또 초래시켰어요. 그래서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원래 적응하면서 살았던 그런 곤충들이
적응을 못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떠나거나 아니면 자취를 감추거나 이렇게 기후 변화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천연기념물 곤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곤충은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장수하늘소, 뭐 비단벌레, 상굴뚝나비, 에반딧불이 이렇게 4가지가 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장수하늘소하고 그다음에 비단벌레하고 상굴뚝나비는 멸종위기종으로도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기 좀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반딧불이는 그 무주군 설천면 지역의 하천이 그 천연기념물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종류가 이제 그 천연기념물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이 천연 기념물 그리고 멸종위기 곤충으로 지정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뭐 천연기념물은 가치가 있을 때 지정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멸종위기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서 없어져서 지정되는 게 멸종위기종이에요. 그래서 장수하늘소하고 뭐 비단벌레 같은 곤충은 천연기념물이면서 예. 멸종위기종으로 2가지 다 지정이 된 곤충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 주변 곤충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최근 우리 많이 자연과학 분야에서 좀 이제 화두가 생물 다양성이죠. 근데 생물 다양성 중에서 가장 풍부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바로 곤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곤충을 갖다가 잘 보존해야 우리 이런 생물 다양성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곤충 자체가 수많은 동물의 먹이도 되고요. 또 식물한테는 수분을 돕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곤충들이 잘 살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동식물들도 함께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곤충이 하나둘 사라지면 동식물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결국 우리 인간도 이 지구상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곤충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지켜나가는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곤충의 과학기술 발전이나 연구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드라마 CSI 과학 수사대 등을 보면 곤충으로 범인을 잡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곤충학이 이런 수사에는 어느 정도나 활용되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예, 뭐 법의학 곤충 연구가 좀 활발한 외국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곤충 같은 경우가 많이 유용한 힌트를 주는데요. 네. 최고의 힌트를 주는 게 사망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시간이 알게 되면 결국 그때부터 범죄 수사가 본격화돼서 수사 진전이 되게 빨라집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법의학 곤충 연구가 아주 활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적극 활용은 좀 못 되고 있고요. 예. 다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의학 곤충 연구를 지금 현재 아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아마 뭐 되면은 법의학 곤충이 우리나라에서도 사건을 해결하는데 충분히 힌트를 많이 주지 네. 않을까. 시신에 모인 곤충을 살펴보면 그 사망 시간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망하고 어느 정도나 되면 곤충이 많이 몰리는 건가요? 보통 이제 그 시신이 이렇게 사망을 하고요. 2시간 이내에 파리류가 많이 모입니다. 그럼 파리가 모여들어서 이제 알을 낳게 되죠. 그러면 알을 낳으면 거기서 깨어난 게 바로 우리 구더기잖아요. 예. 구더기가 그 시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리의 생태를 보면 알을 낳고 나서 언제 구더기가 되는지 그 시간이 나오겠죠.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죽은 지 일주일이 됐는지 아하. 아니면 뭐 15일이 됐는지 한 달이 지났는지 왜냐하면 이제 이 시신에 모이는 곤충들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집니다. 예, 처음에는 파리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가스가 많이 빠지고 나면 송장벌레 같은 게 오고 나중에 가죽만 남으면 수시렁이 같은 곤충이 모여들고 예. 그다음 백골화 되고 나면 또 다른 이제 거미류 종류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신에 모인 곤충만 봐도 이 시신은 죽은 지 대략 며칠 정도 됐는지를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범죄 수사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드라마에 나왔던 법 곤충학이라는 것을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앤트맨이라는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 개미를 어떤 것을 이용해서 조정을 하던데 곤충을 그렇게 다루는 기술도 나올 수 있을까요? 곤충을 뭐 이렇게 연결해서 다루는 것보다 요즘 최근에 나온 거는 곤충한테 전극을 연결을 해가지고 지시를 넣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곤충이 이제 우리 조정을 해갖고 움직일 수 있게 실제로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올 수 실제로 있겠군요.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연구 중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 있죠. 예. 그런 지역에다가 이제
우리가 가서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모르니까 예. 곤충한테 그 이식을 해가지고 아하. 그 감지 센서를 이식을 해서 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방사능 위험 수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예. 알아올 수 있게. 왜냐하면 곤충은 우리보다 방사능에 견디는 그런 그 적응력이 훨씬 더 강하다 보니까 곤충은 죽지 않죠. 예. 다만 우리는 위험하니까 대신에 곤충을 보내는. 그럴 때 전극을 연결해서 제대로 그 장소까지 보낸다면 훨씬 활용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현대 과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연구들이 이 밖에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곤충 연구 자체가 이제 생체 모방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전자 연구라든지 요즘에 최근 뭐 많이들 알려진 뭐 식용곤충 분야라든지 예.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체 모방 과학 분야는 로봇하고 비행체 개발하는데 상당히 많이 활용이 좀 되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유전자 연구 같은 경우는 초파리가 좀 많이 활용이 됩니다. 초파리가 사람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70%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파리한테 실험을 많이 하는데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이 이제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그런 노인성 질환이죠. 이제 그런 질환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의약품을 만들어 보자 할 때 이렇게 개발을 할 때도 우리한테 실험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초파리한테 대신 실험을 해서 의약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가장 많이 좀 생각되는 거는 식용곤충 분야인데요. 메뚜기나 번데기 같은 곤충을 이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너무 급증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나라는 줄지만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서 우리가 먹을 대체 식량을 갖다 개발하는데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곤충을 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좀 다가오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현재 곤충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곤충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소나 돼지보다 더 단백질 함량이 더 높고요. 지방은 또 적어요.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영양학적인 가치하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곤충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좀 곤충을 먹어야 된다는 걸 좀 알리고 있죠. 곤충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고 곤충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곤충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요. 곤충 연구가로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 목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우선 이제 곤충에 대한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좀 시급한 것 같고요. 예. 뭐 다양한 그런 연령층의 사람들이 다 곤충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연령층들을 다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벌레라고 하면서 좀 해충으로 좀 취급해 왔던 그런 곤충인데 지금은 우리한테 유용한 자원곤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널리 알리기 위해서 뭐 숲해설가라든지 뭐 그런 유아숲 지도사 같은 그런 해설사들이나 아니면 뭐 시민 환경 단체나 아니면 뭐 학교나 도서관 등의 교육들을 계속 다니면서 각계각층을 좀 많이 만나면서 곤충의 어떤 유용한 가치들을 알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곤충은 소장님에게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네, 곤충이 뜻이요. 네. 그 벌레 중에서 가장 무리가 많고 으뜸 가는 벌레거든요. 그래서 전체 벌레 중에 90%가 곤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다양함에 좀 매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가진 것,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명체는 곤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 곤충을 알리는 그런 한국곤충교육센터를 좀 세워서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리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곤충은 작지만 다양하고 가장 강한 동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꿈틀꿈틀 곤충왕국의 저자, 곤충생태교육연구소 한영식 소장과 함께 곤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